자, 이제 오늘부터는 확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각 열기를 보세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확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면 우리 일기예보, 일기예보에서 비가 올 확률, 강수 확률은 60에서 90%다, 이런 식으로 비가 올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로또에 당첨될 확률, 그렇죠? 복권에 당첨될 확률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아팠을 때 수술을 하는데 수술에 성공할 확률이 어떻게 되냐? 성공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또 게임에서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 등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확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 확률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수치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수로 표현한 건데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확률의 값을 나타낼까, 어떻게 할지 이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확률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요.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것에 관련된 이제 용어들을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련 용어의 정의를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은 무엇에 대한 확률? 어떤 사건이 필요합니다. 그쵸? 어떤 사건이 필요하려면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라든가 주사위 한 개를 던진다라든가 아니면 동전 하나를 던진다라든가 아니면 바구니에 있는 공을 꺼낸다 등의 이러한 어떤 시도가 필요합니다. 뭔가 행위를 해야 돼요. 그쵸? 이러한 시도인데 시도 안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어떤 행위들은 특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냐면 자, 여기 보세요. 같은 조건에서 몇 번이고 반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정해지는 실험이나 관찰이어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사위를 던진다라든가 아니면 동전을 한 개 던진다라는 이런 것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확률에서 시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시행이라는 거 용어 처음에 알았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 그러면 이제 뭔가 시행을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이라고 합시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집니다. 그러면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이 뭐가 있어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어디까지? 6까지 나올 수 있죠. 그쵸? 이러한 경우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이죠. 지금 이제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잖아요. 1부터 6까지는. 그쵸? 이렇게 모아놓은 집합. 이것을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나는 주사위 한 개를 던져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어. 짝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짝수는 어떤 게 있어요? 2, 4, 6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우리가 표본 공간 안에서 2, 4, 6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짝수가 나오는 상황은. 그쵸? 그래서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것들만 모아온 거죠. 그쵸? 이것을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이 뭐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구한 것은 짝수가 나올 사건이죠.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구한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사건인데요. 이 사건들 중에 원소 한 개로만 이루어진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 그러한 것들 우리가 사건 중에서도 원소 한 개로만 이루어졌다 해서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원 사건. 근원 사건. 아시겠죠?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어를 좀 알았으니까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동전의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할 거래요.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시행입니다. 그렇죠? 어떤 시행?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이에요. 그렇죠? 자, 이때 표본 공간 S를 구해라. 자, 표본 공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문자 S를 쓰는데요. 샘플 스페이스의 앞자 S를 따온 겁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 S는 자, 집합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경우를 다 넣으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을 수 있죠? 앞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동전 두 개 던졌을 때. 그럼 H라고 하면 되죠. 앞, 뒤가 나올 수도 있죠. HT. 뒤,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TT 이렇게 나오겠죠. 총 4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4가지 경우들을 다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사건 A를 구해볼 건데요. 어떤 사건이냐면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돼요. 동전에서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앞, 뒤 혹은 뒤, 앞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HT, TH 얘네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사건 A가 되는 거죠. 근원 사건은요? 근원 사건은 원소가 하나씩만 있는 집합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HH 요거 원소 하나 따로씩 다 떼어 놓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씩 다 떼어 놓으면 됩니다. HT 그리고 TH 다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T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근원 사건 구했습니다. 그렇죠? 근원 사건 4가지 구했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용어는 알았으니까 확률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률의 정의. 일단은요, 확률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배울 것은 수학적 확률이라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확률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우리 확률을 어떻게 배웠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확률을 어떻게 구했죠?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사건의 경우의 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분수 형태로 나타내서, 그쵸? 비의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그쵸? 이것을 이제 좀 더 수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그쵸? 수학적 용어를 사용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수학적 확률은요,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각각의 사건이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표본 공간 S에 대하여 S의 원소 개수가 M 그리고 A의 원소 개수를 L이라고 할 때 A의 확률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일단 확률은요. 기호로 우리가 확률이 영어로 probability잖아요. 그래서 앞에 앞자 P를 따옵니다. 그래서 대문자 P 쓰시고 괄호 열고 A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쓰고 자 이게 뭐예요? A의 확률을 의미하는 기호 표현이에요. 그렇죠? A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막 말이 어렵게 돼 있는데요. 중학교 때 우리가 배웠던 의미랑 같아요.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이제 B로 표현해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분수로. 그렇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라는 게 뭐예요?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에 대한 표본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본 공간의 원소 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NS가 될 겁니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사건 A의 경우의 수는요?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NA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표본 공간과 사건 A라는 걸 모두 집합으로 나타냈고 그 집합에 있는 원소 개수를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각각을 이제 계산해서 구하면 M분의 L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우리가 알았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 거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봐야죠. 무엇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을 사건 A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되는 것을 사건 A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PA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쵸? PA를 구해야 하고 PA라는 것은 우리 아까 수학적 확률 정의했잖아요. 어떻게 돼요? 표본 공간을 S라고 했을 때 NS분의 NA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그쵸? 이걸 구하면 돼요. 그러면 S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이니까 2번 던질 때 나타나는 모든 경우들을 모아놓은 게 표본 공간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S를 구해보면 S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36가지 나올 거고 우리가 순서상으로 표현한다면 1,1부터 해가지고 뭐 1,2 등등 해서 36가지 나오겠죠? 네, 얘는 너무 많으니까 요거는 그냥 생략을 할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36가지 나온다는 거. 그쵸? 그래서 NS는 36가지가 나올 거고요. 근데 A는 어때요?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이 돼야 되니까 자, 요거는 직접 우리가 이제 구해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A 집합을 한번 구해봐야겠죠?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4,6 또 6,4 서로 다른 경우예요. 그쵸? 그리고 5,5가 있을 수 있죠. 5,5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네요. 그러니까 결국 NS는 몇 가지? 6 곱하기 6 하니까 36가지 분의 NA는 3가지 계산하면 12분의 1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36가지 나오는 거죠. 답이 12분의 1이고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수학적 확률에 대한 정의 알았고 계산도 한번 해봤으니까 뒷장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수업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